옛날 옛적에 숲속 어느 작은 집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매우 귀여워서 마치 인형 같았죠. 세상 모든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숲속의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어요.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집을 떠나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가들아, 엄마는 숲속에 다녀올 거야. 그러니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늑대가 집에 들어오면 너희들을 모두 잡아먹을 거야. 늑대는 엉큼해서 너희를 속이려고 온갖 변장을 할 거란다. 그러면 늑대라는 걸 어떻게 알아봐요? 늑대 목소리는 거칠어. 엄마는 부드럽잖니? 늑대는 낮고 거친 목소리니까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선 후 뭔가가 생각난 엄마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아, 하나 더. 늑대의 발은 검은색이란다. 그리고 내 발은 하얗고. 그렇게 발을 보면 알 수 있겠지?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할게요. 저희만 믿으세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 한 명 한 명에게 키스하고 숲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늑대가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엄마 염소가 떠나자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죠. 누구세요? 얘들아, 문을 열거라. 엄마란다. 너희에게 줄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거친 목소리를 듣고 늑대라는 걸 눈치채곤 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훨씬 아름답다고. 넌 늑대야. 우릴 속일 수 없어. 늑대는 아기 염소들이 속지 않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상점에서 큰 분필을 먹어치웠더니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기 염소들의 집으로 가서 노크를 했죠. 이번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늑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 아기 염소들은 이번엔 진짜 엄마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자 한 아기 염소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잠깐만. 문 아래 보이는 발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문 아래 보이는 검은색 발을 본 아기 염소들은 늑대라는 걸 알아차리고 문을 열지 않고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문 열어주지 않을 거야. 엄마 발은 까맣지 않다고. 엄마는 하얘. 너는 늑대지? 늑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떠났어요. 이번엔 빵집을 갔죠. 빵집 아저씨는 문 앞에 있는 늑대를 보고 무척 놀랐어요. 지금 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스츄리 빵만 먹으려고요. 밀가루 좀 주실래요? 늑대는 밀가루를 받아들고 빵집을 나왔어요. 그가 아기 염소의 집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가방에 가져온 밀가루를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러자 발이 하얗게 되었지요. 엉큼한 늑대는 세 번째로 작은 집의 문을 노크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먼저 발을 보여주면 엄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늑대는 밀가루 묻은 발을 보여주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하얀 발을 보고는 엄마가 맞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주었죠. 그러나 아기 염소들이 본 것은 바로 자신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무시무시한 늑대였어요. 아기 염소들은 어쩔 줄 몰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살려줘요! 도와줘요! 어차피 모두 잡아먹힐 테니 시간 낭비하지 말거라. 첫째 염소는 책상 밑에 숨었어요. 둘째는 침대 속에, 셋째는 굴뚝 속에, 넷째는 부엌에, 다섯째는 장롱 속에, 여섯째는 커튼 뒤에, 일곱 번째 염소는 큰 벽시계에 숨었어요. 하지만 엉큼한 늑대는 아주 빨라서 어디에 숨었든 모두 잡을 수 있었지요. 도망쳐서! 뛰지 말고 이리 오너라. 모두 잡아먹어버릴 테니. 살려줘요!
다행히 벽시계 안에 숨은 염소는 잡히지 않았어요. 이미 배가 부른 늑대는 남은 아기 염소 찾는 걸 포기하고 나가버렸죠. 그 작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큰 마당이 있었는데 늑대는 그곳 나무 아래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엄마 염소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뭔가 안 좋은 예감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가들아! 내 사랑하는 아가들아! 집에 들어온 엄마 염소는 무척 충격을 받았어요. 테이블과 의자들은 모두 거꾸로 있었죠. 커튼은 찢어져 있었고 침대들은 더럽혀져 있었어요. 베개와 시트는 바닥에 널려 있었고요. 엄마는 아기 염소들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막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디선가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할아버지 시계 안에 있어요. 엄마 염소는 할아버지 시계로 가서 아이를 꺼내어 안아주었어요. 그 아기 염소는 울면서 모두 이야기했어요. 늑대가 변장했어요. 우린 엄마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 늑대가 누나 형들을 모두 먹었어요. 화가 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생각하며 울었답니다. 막내의 말을 떠올리며 엄마 염소는 마당 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 늑대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코를 얼마나 심하게 고는지 나무의 가지들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엄마 염소는 잠시 늑대를 지켜보고 있는데 뱃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세상에, 아가들이 뱃속에서 아직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아이들을 꺼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집에서 바늘과 실, 그리고 가위를 가져오거라. 아기 염소가 집에 다녀오는 동안 엄마 염소는 바닥에서 큰 6개의 바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아기 염소가 실과 바늘 그리고 큰 가위를 가져왔고 엄마 염소는 늑대를 가위로 잘라 배를 열었어요. 그러자 아기 염소들이 보였어요. 한 명 한 명 아기 염소 모두 뱃속에서 나왔고 다행히 모두 건강했어요. 엄마 염소는 기뻐서 아기 염소들을 모두 안아주었지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들은 무척 행복했어요. 아가들아, 다행이다. 엄마 염소는 좀 전에 모아둔 바위들을 조심스럽게 늑대 뱃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실과 바늘로 꿰매기 시작했지요. 늑대는 너무 깊게 잠들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고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재빨리 도망갔어요. 늑대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는 염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바위가 한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늑대는 무척 목이 말랐고 물을 마시려고 강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가 걸을 때 바위들은 서로 부딪혔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무거운 느낌이야. 그 염소들이 바위 덩어리가 된 것처럼 말이야. 그는 물을 마시려고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바위가 너무 무거워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으아,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으아, 도와줘! 그는 바위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 모습을 본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강으로 갔지요. 늑대가 죽었어. 늑대가 죽었다고. 그들은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 염소와 7 아기 염소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숲 근처에 금발머리 소녀가 살았어요. 이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도 역시 금발의 소녀였죠. 그녀는 누구나 반할 만한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매력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말썽을 피워 말썽꾸러기 소녀이기도 했답니다. 그녀가 놀려고 할 때마다 엄마는 항상 조심하라고 일러두어야 했지요. 얘야, 숲속에 들어가지 말고 뒷마당에서 놀려무나. 깊은 숲속엔 곰가족이 사는 판잣집이 있었어요. 커다란 덩치의 아빠곰, 중간 크기의 엄마곰, 그리고 아기곰이 살았어요. 엄마곰은 항상 아침으로 오트밀죽을 만들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아기곰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더니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죽은 너무 뜨거웠죠? 엄마, 죽이 식을 때까지 우리 숲속으로 산책하러 가면 안 돼요? 엄마곰, 아빠곰, 그리고 아기곰까지 식탁을 차려놓고 산책을 나섰어요. 같은 시간, 금발의 소녀도 엄마의 아침 식사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하지만 항상 같은 곳에서 놀자니 무척 지루했어요.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가고 싶은 호기심이 들었죠. 산책인데 뭐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녀는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피곤해진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너무 아름다워. 꽃, 숲, 나무들까지. 왜 진작에 오지 않았지? 소녀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곰가족이 산책을 하는데 아기곰이 나뭇가지에 있는 벌집을 보았어요. 정말 큰 벌집이야. 분명히 꿀로 가득할 거야. 아빠, 우리 꿀 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아들아. 그건 벌들 거잖니. 또 그들의 집이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음식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고. 엄마 아빠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집에 있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먹으면 돼요. 같은 시간 금발의 소녀는 아주 오랫동안 걷다 보니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녀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죠. 소녀는 무척 피곤하고 배고팠어요. 피곤해서 울 지경이었죠. 그렇지만 조금 더 걸었어요. 마침내 길 끝에 다다랐고 그녀는 나무들 사이에 있는 곰가족의 집을 발견하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갔어요. 주변을 걷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녀가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 위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3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다시 문 앞으로 가서 이번엔 세게 노크하다가 문을 열었죠. 금발의 소녀는 즐거워하며 안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없나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녀는 안으로 향했고 바로 테이블로 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큰 그릇, 보통 그릇, 그리고 작은 죽그릇이 3개 있었어요. 무척 배가 고팠던 소녀는 가장 큰 그릇의 죽을 먹고 싶었죠. 하지만 스푼을 입에 대어 보았더니 너무나 뜨거웠어요. 여전히 식지 않았던 거죠. 소녀는 즉시 보통 그릇 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 차가워서 역시 먹고 싶지 않았죠. 너무 차가워. 마침내 가장 작은 그릇에 스푼을 담궜어요. 이 죽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네. 완전히 딱 내가 원하던 거야. 그렇게 소녀는 가장 작은 그릇에 있던 죽을 모두 먹었어요. 아침을 다 먹어치운 그녀는 너무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잠시 벽난로 앞에 있는 새 의자 중 한 곳에 앉아 쉬고 싶었지요.
소녀는 가장 큰 의자, 보통 사이즈의 의자, 그리고 가장 작은 사이즈의 의자, 이렇게 3개 중에 가장 먼저 큰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오르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의자에 앉았더니 이번엔 너무 딱딱해서 불편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는데 아주 편한 게 딱 소녀의 사이즈였어요. 그때 갑자기 의자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부서져 버렸어요. 금발의 소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그녀는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엔 3개의 침대가 있었어요. 큰 사이즈, 보통, 그리고 작은 사이즈였죠. 먼저 큰 침대에 누웠는데 그녀에게 너무 크고 또 딱딱했어요. 두 번째는 그녀의 사이즈보다는 아주 조금 컸고 또 너무 푹신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3번째 침대에 누웠죠. 소녀에게 딱 맞는 사이즈였고 더없이 편안했어요. 너무나 편안한 나머지 그녀는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죠. 그런데 소녀가 잠이 든 사이 곰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곰은 벽난로에 땔감으로 쓸 나무를 가져왔고 엄마 곰은 신선한 과일을 좀 따왔어요. 아기 곰은 배가 너무 고파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 곰은 그릇을 보고 무척 화가 났어요. 누가 내 죽맛을 본 것 같은데? 엄마 곰도 그녀의 그릇을 보았어요. 제 죽도 맛을 봤나 봐요. 아기 곰은 자기 그릇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오트밀죽도 맛을 봤나 봐요. 맛만 본 게 아니라 다 먹어치웠다고요. 그들은 모두 일어나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아빠 곰은 벽난로 앞에 의자를 발견했어요. 누가 내 의자에 앉았었나 봐. 이것 봐. 의자가 다른 곳에 있잖아. 엄마 곰 역시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제 의자에도 앉은 것 같네요. 좀 전처럼 아기 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의자 좀 보세요. 부서져 있어요. 곰 가족은 그들의 침실로 가봤어요. 누가 내 침대에 누웠었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제 침대에도 누웠었나 봐요. 제 침대에도 누웠어요. 아직도 자고 있다고요. 아빠 곰은 아기 곰의 침대로 갔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누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천천히 그는 담요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작은 소녀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작은 소녀가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제 침대에서 당장 일어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기 곰의 울음소리에 깬 금발의 소녀는 눈앞에 있는 3마리 곰을 발견하고는 너무 무서워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녀는 집을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소녀는 숨 쉴 틈도 없이 달렸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녀를 찾아 나선 부모님이 숲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금발의 소녀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행복했지요. 그녀는 바로 달려가서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 얼마나 걱정했다고. 괜찮니?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 잘 들을게요. 어디 갈 때는 꼭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금발의 소녀는 부모님을 아주 꽉 껴안았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약속한 대로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아주 친절하고 또 착한 아이가 되었답니다.